F-4 F-4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1440의 내용들을 다 넣으면 되고, 이 슬라이드 부분만 화면 꽉 차게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좀 쉬운 문제 같아요. 세로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일단 가로 사이즈는 1920으로 하죠. 보통 그렇게 쓰니까. 높이는 450에 550,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일단 1000으로 하죠. 1000. 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1340짜리 공간을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캔버스 사이즈,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로 가서 이 1920으로 만들었던 거를 134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컨트롤 R 눌러서 요 룰러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 다시 캔버스 사이즈 가서 1920으로 바꿉니다. 1920 이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됐죠. 내용은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룰러는 꺼두는 게 좀 편해요. 컨트롤 R 다시 눌러가지고 꺼둡니다. 그 다음 표시를 하죠. 100, 350. 일단 헤더는 100이네. 그리고 350. 잘 됐나 확대를 항상 합니다, 나는. 근데 뭐 시험 때라서 안 해도 되지만. 그리고 맨 밑에 100. 맨 밑에 100. 요건 아예 색을 칠해 놓을까?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일단 아무 색이나 칠했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로고는 190에 44 픽셀로 만들려고 하네요. 그리고 심벌과 로고명이 포함된 형태. 그리고 헤더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심벌과 로고명이 포함된 형태. 그러면은 제공된 폴더로 가서 헤더로 가야지. 헤더. 로고명을 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요거를 복사해서 만듭니다. 190에 44. 190에 44. 190에 44 사이즈로 준비하고 이렇게. 그리고 글씨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심벌과 로고명이 포함된 형태. 일단 이 업체가 여기 사용될 이미지 있죠, 이미지. 그거로 메인 컬러랑 서브 컬러를 좀 정할게요. 그게 쉬우니까. 섹션에 가서
아니 슬라이드로 가서 제공된 이미지 3장을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기 전에 색을 칠했어요. 요 안에 클리핑 마스크를 가져올 거라서. 그래서 이 이미지 3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거예요. 사이즈는 크니까 적당히 맞추면 됩니다. 위치는. 자, 요 색깔로 메인 색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잠깐 꺼두고, 그리고 메인 컬러 남색이 좋겠네. 글씨를 남색으로 바꾸고, 글씨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 T로 줄이는데 비율은 이렇게 홀쭉하거나 납작해지면 안 돼요. 항상 비율은 이미지든 글자든 뭐든 간에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아니,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심볼은 아무거나 쓰죠. 글로벌하고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요런 거. 아니면 지구본. 유치하지만 괜찮아요. 시험이니까. 이렇게 로고를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저장할 건데 슬라이스로 미리 해두죠. 처음부터 슬라이스로 할 거 그랬네. 192, 44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은 LOGO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로고는 끝났고, 요 이미지랑 글자 이 2개는 그룹으로 묶어 놓을게요. 컨트롤 G. 이렇게. 다음 메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그리고 메뉴는 여긴 5개지만, 그림상으로는 5개지만 실제 내용은 4개입니다. 4개. 4개를 쓰지요. 회사 소개, 사업 소개, 한 다음에 요 공백, 지금 띄어쓰기 한 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회사 활동 붙여넣기. 인재 채용. 글자 사이즈는 24로 있습니다. 폰트는 맑은 고딕. 폰트를 바꾸니까 간격이 달라지죠. 다시 줄이죠.
줄인 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잘 됐는데 로고에 비해서 너무 크다. 22로 할게요. 폰트를 바꾸니까 간격이랑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서브 메뉴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크기는 대충 하고 색깔을 칠합니다. 맨 위에 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서브 메뉴 CEO 인사말, 기업 문화, 경영 방침, 회사 연역. 간격은 이렇게 하면 돼요. 쓴 다음에 컨트롤 A 누르고 Alt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 아래로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행간이 조절되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누르면 자간이 조절이 됩니다. 뭐 자간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글씨 크기는 조금 작게 20으로 하죠. 두껍지도 않게. 가운데로 하죠. 가운데. 요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배경은 좀 더 크게. 됐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마우스 올리면은 표시되는 하이라이트. 이거는 이 남색, 어두운 남색에 조금 밝은 색으로 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색을 바꿀까? 이 글씨색을 바꿔도 되는데 그럼 코딩에 한 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꿀까요? 말까? 뭘 바꾸지? 그냥 해보자. 이 글씨를 한번 색을 바꿔볼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흰색을 칠하고 글자 위에서 클리핑 마스크 하면 글씨색이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글자 색을 바꿔도 되고 그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메뉴도 됐고, 메뉴가 이만큼이네. 정리를 하지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슬라이드 이미지 레이어 위에 레이어 하나 추가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영역으로 사용한 이 부분을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남색을 칠하고, 남색을 칠하고 투명도를 한 10 정도로 낮추면 이미지의 톤이 비슷해졌어요. 아까는 이렇게 쨍 했고 여기도 하했었는데 다 남색이 조금씩 들어가게. 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글자.
글자를 넣어야죠. 글자.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글자. 제공해주는 폴더로 가서 글자를 쓰고 컨트롤 T로 비율 그대로 대충 늘려요. 그리고 작은 글자도 있으면은 작은 글자도 넣고, 잘 나오나? 와,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아예 안 보이네요. 웹자가. 그러면은 글자에다가 테두리를 주든지 그림자를 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림자를 주죠. 드롭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 됐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이즈 키우고 오파시티 낮추고, 간격 조금밖에 안 주든지 아예 안 주든지. 그리고 그렇게 만든 레이어 스타일을 Alt 누르고 잡아 당겨서 위에 있는 글자 레이어에도 놔둡니다. 그럼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 됐어요. 그 다음 나머지도 만들어요. 그냥 새로 만들지 말고 이미 만든 게 있으니까 얘를 컨트롤 J로 복사를 하고 복제를 하고, 그리고 수정할 건데, 수정할 때도 이 글자 도구를 계속 선택해서 할 필요 없고, 요 레이어, 요 글자 레이어의 요 부분,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V 하면 돼요. 또 복제하고 밑에 건 끄고 세 번째 글자를 넣어줍니다. 컨트롤 V. 이렇게. 빨리빨리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다 했으니까 또 그룹으로 정리를 해줘요. 슬라이드.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컴퓨터가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니까 저장을 매번 합니다. 매번. 아무 폴더에다 저장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저장은 됐고, 얘네들이 남았네요.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반반을 썼습니다. 반반 썼고, 그리고 참고로 이 룰러를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는 컨트롤 H입니다. 컨트롤 H. 컨트롤 H는 룰러뿐만 아니라 이 화면에 있는 거를 모두 안 보였다가 보였다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글씨를 쓰죠. 공지사항, 제목을 공지사항. 아, 배너가 있구나. 바로 가기도 있었고 배너도 있었네. 위에 저 슬라이드 이미지랑 겹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였네. 공간부터 준비를 해야겠네요. 글자는 밑에 옮기고, 바로가기 공간은 겹치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랑 겹치라고 하니까
높이를 한 80으로 하죠. 80.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색을 칠하고,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들. 바로가기 아이콘은 섹션 폴더에 있어요. 요 아이콘 4개, 5개를 가져오고,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사이즈 맞추지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한 방에 이 레이어 5개를 모두 한 방에 조절을 해요. 그리고 옆에 글씨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1, 2, 3, 4, 5, 링크 1, 간격부터 맞추고 하죠. 간격부터 맞추고, 다섯 개니까 얘가 가운데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링크 1번, 링크 1, 링크 2, 링크 3, 링크 4, 링크 5, 됐습니다. 또 저장하고, 그 다음 배너 정리부터 할게요. 지금 만든 요 레이어 컨트롤 G 눌러서 정리 좀 했습니다. 그 다음 배너 사이즈는 좀 크네요. 얘보단, 바로가기보단. 그 밑에다가 바로 만들죠. 1440에 높이는 140으로 하죠. 색상은 어디서든 어울리는 만만한 연한 회색. 그 다음 아이콘이랑 제목 내용 화살표가 있습니다. 아이콘은 여기 있고, 그리고 제목과 내용, 제목은 이렇게 있고, 내용은 이렇게 있고, 행간이 높으니까 좀 줄이고, 그리고 제목은 제목은 냅두고 내용만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색상은 뭐 남색으로 해도 되고 회색으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고, 자, 난 이렇게 할게요. 진한 글자, 연한 글자, 이렇게 해서 잘 됐고, 화살표는
대충 만들면 됐죠? 이 색깔로 할까? 컨트롤 T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사이즈를 지금 몇으로 했죠? 한 50에 했어요. 50에 3 정도? 그러면 배너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또 저장하고, 그 다음 공지사항. 공지사항은 이렇게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요. 복사해서 내용이니까 내용 글자 크기로 하지요. 이렇게 레이어를 한 개로 했습니다. 레이어 한 개로 해야 관리가 편해서 수정도 편하고, 레이어 다 따로 하면 이게 총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준비가 됐어요. 문제에서 반을 차지해야 되니까 한 이만큼 떨어뜨리죠. 그리고 선도 좀 줄게요. 연필 도구로 선을 긋고, 이 선은 중요한 선이 아니니까 진한 거 말고 연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이 파일은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니까 대충 해도 돼요. 만약 이렇게 정확히 할 필요 없이 코딩할 때만 정확하면 됩니다. 코딩할 때도 뭐 정확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만 생각 안 하면은 돼요. 그 다음 갤러리, 그리고 이미지가 3개가 있네요. 밑에 글자가 있고, 세 개의 이미지를 가져오기 전에 영역부터 만들죠. 클리핑 마스크 해야 편하니까. 3등분이면 한 190 정도로, 밑에 글씨도 있어야 되니까 한 이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가운데 맞추고,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하나, 둘, 셋. 가져와서 클리핑 마스크, 됐습니다. 그 다음 글씨, 컴퍼니 전경,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까지 끝났어요. 레이어 정리 좀 하죠. 배너 정리도 안 했구나. 배너. 갤러리. 공지사항.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푸터. 마지막은 아니구나. 팝업도 있습니다. 팝업 거의 다 있어요. 로고랑 주소랑 패밀리 사이트가 있네. 로고는 이렇게 옮겼고, 얘는 무채색으로 하라고 했겠지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채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를 어떻게 제작하라는 말이 없죠. 여기도. 그래서 패밀리 사이트도 요렇게 하죠. 요렇게 쉽게. 저 글씨는 얘가 남색이었으니까 검정색으로 바꿨어요. 근데 거의 티가 안 나니까 어쨌든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만약에 만들었던 로고색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 레이어에서 컨트롤 U 눌러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채도를 왼쪽 끝으로 보내면 회색이 됩니다. 회색. 그러면 돼요. 그리고 주소. 주소는 푸터에 있고, 주소 한 줄로 하죠. 많이 남으니까 한 줄로 했습니다. 아니야, 두 줄로 하라고 할 수도, 아니 그런 말이 없잖아. 그냥 한 줄로 하죠. 그 다음 바로 가기.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바로가기 사이트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까? 여기 박스도 좀 칠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받고, 패밀리 사이트라는 거를 표시만 하면 되니까 옆에다 제목을 쓰죠. 이렇게. 아이고, 얘랑 겹치니까 좀 이상하구나. 그럼 얘는 그냥 두 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푸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팝업. 일단 정리 좀 하고, 푸터 사이즈가 1340이었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배경
좌우는 필요가 없네요. 지우고 지우고 요렇게네요. 자, 그 다음 팝업 맨 위에다 만들죠. 맨 위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모달이 있고 팝업이 있습니다. 맨 위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검은색 칠하고 반투명하게 간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해가지고 사이즈를 400에 500으로 해볼까나? 500에 400으로 해볼게요. 대충. 그리고 색상을 칠하고 팝업 색상 칠하고 얘도 색깔을 맞출까요? 여기에 좀 밝은 색 그 다음 내용 제목은 크게 내용은 작게 내용은 드래그해서 하죠. 드래그 컨트롤 V 그리고 닫기 버튼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글씨를 쓰면 되죠. 닫기 그러면 팝업까지 끝났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코딩을 하기 전에 필요한 이미지들 저장하면 됩니다. 원본 저장한 다음에 요 이미지들 요거랑 요 슬라이드 이미지랑 3장 그리고 맨 아래 무채색 로고 그렇게 저장하면 되겠어요. 아 얘도 있구나. 화살표. 나머지는 제공해준 이미지를 쓸 건데 시험장에서 제공해준 이미지가 혹시 너무 커가지고 용량도 너무 크다면은 포토샵에서 디자인한 이 사이즈로 다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그냥 제공해준 이미지를 가져갔다가 HTML에서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꼭 저장할 필요는 없죠. 그때는 HTML 소스 파일들 모두 이미지랑 포함해서 압축시키지 말고 사이즈를 재봤을 용량 크기를 재봤을 때 오메가가 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유념하면 돼요. 자, 저장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슬라이스가 요거 하나인데 얘도 하죠. 얘도 Alt 누르고 잡아당기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이름은 바꿔야죠. 이름 똑같이 얘도 로고로 돼 있으니까 이름은 로고 언더바 푸터 소문자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로고가 들어있는 요 그룹의 눈 이 부분을 Alt 누르고 클릭하면 나머지는 다 꺼지지요. 얘는 보여야 되니까 따로 저장 안 했네.
일단 얘부터 하죠. 얘부터. 파일에 Save for Web, 파일에 Save for Web을 눌러요. 최신 버전 포토샵 사용하는 사람은 익스포트 있습니다. 파일의 익스포트에 Save for Web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로 가서 저장할 슬라이스를 선택하고, 선택하면 갈색이 됩니다. 요거를 png24로 그리고 저장을 해요. 저장한 폴더로 가서 이미지스 폴더에 가서 이미지 온리고, 이름은 상관없지요. 왜냐면 슬라이스의 로고라고 정해놨으니까 여기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로고.png로 저장이 됩니다. 요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선택한 슬라이스만, 그리고 세팅은 Other를 눌러서 요것만 체크 꺼져 있으면 돼요. 그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 Alt를 누르고 다시 이 로고의 눈을 클릭하면은 다른 레이어들의 눈이 켜져요. 그러면 푸터로 가서 요거니까 요거 Alt 누르고 푸터의 로고 눈을 클릭하면 나머지가 꺼집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Save for Web 해서 단축키는 Ctrl Alt Shift S예요. 오리지널 가서 로고 선택하고 png24로 저장을 합니다. 세팅은 아까 끝내놨으니까 또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이제 이미지 3장을 저장할 건데, 슬라이드 이미지 얘가 지금 가리고 있으니까 배너를 잠깐 꺼두고, 바로 가기를 잠깐 꺼두고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저장을 하죠. 컨트롤 누르고 이 슬라이드 이미지의 클리핑 마스크 영역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하고 컨트롤 N 하고 엔터, 컨트롤 V 한 다음에 JPG로 저장하면 되는데, 지금 과정이 혹시 어려운 사람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 클리핑 마스크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 크롭 툴을 사용하면은 지금 선택한 영역대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크롭 툴 선택하고 엔터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이미지가 딱 선택한 만큼만 보여요. 그리고 저장을 하나씩 하면 됩니다. 저장은 JPG 또는 PNG로 하면 되고, 그리고 Save for Web로 해도 되고 그냥 Save로 해도 됩니다. Save As로. 나는 Save As로 했어요. 슬라이드 1번으로 저장. 그리고 다음 이미지, 다음 글자,
세이브 에즈. 슬라이드 2번. 됐으면 또 다음 이미지 키고 다음 글자 키고 세이브 에즈. 저장을 다 했으면, 3장 저장을 다 했으면은 되돌리기 해서 원래대로 해놔야 돼요. 컨트롤 알트 Z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한 번에 안 가면 컨트롤 알트 Z를 계속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디자인부터 저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코딩하러 가죠.